안녕하십니까. 영문학닷컴 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대학을 갈 때 가장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손꼽히는 IFP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정확하고 깊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한국 학생 최초로 IFP를 통해서 LSE에 진학한 홍성원 학생을 모시고 직접 만들어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IFP에 대한 경험, 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원 씨 준비됐어요? 네. 일단 IF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영국에는 정말 다양한 파운데이션 과정이 되게 많은데 파운데이션 과정은 A레벨과 같은 국가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A레벨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IFP 과정은 그중에서도 영국에서 탑 20, 정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런던 대학교 파운데이션이고요. 사실 정확한 이름은. 자네 같이 파운데이션 했을 때 자기 친구들은 어디 갔어요? 제 주변 친구들 맨체스터 가고 그리고 킹스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좋은 데 간다니까. 이게 다른 파운데이션보다 교과목을 하나 더 배우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아카데믹 디렉션을 런던 대학교에서 받았고 또 이게 굉장히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상위권 대학들도 이 IFP 학생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저희가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자료 제가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 되게 좋으니까 IFP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IFP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IFP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가 런던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영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 전에 영국에 와서 영국의 문화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고 언어적인 것도 익히면서 좀 적응하는 시간이 미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IFP 파운데이션 과정 역시 영국에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티칭 퀄리티가 좋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올린 건데요. 아니면 혹은 선생님들이 내줬던 과제들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채점을 하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시는지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처럼 IFP 특히 온캠퍼스 런던에서는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IFP를 통해서 유수의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IFP를 지원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IFP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진짜 유수의 대학교에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원이 안 되는 대학교들이 몇몇 군데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수의 대학교들은요. 그런데 IFP를 통하면 그런 대학교들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성원 씨가 원래 LSE 갈 생각이 없었잖아. 원래 어디 네, 지원했었죠? 저는 LSE하고 워윅하고 University of St. Andrews 그리고 King's College London 그리고 퀸 메리 지원했습니다. 다 너무 좋은 데만 넣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오퍼는 어디 받았어요? 저 오퍼는 다 University of London에서 오퍼를 받아서 킹스하고 LSE하고 그리고 퀸 메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바랬던 곳은 University of St. Andrews였습니다. 샌앤드루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오퍼를 LSE랑 샌앤드루스랑 둘 다 받았어? 그럼 어디 갖고 와? LSE죠. 이제 Q&A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Q&A는 제가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됐습니다. IFP를 지원해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면 IFP에서 명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이것들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predicted grades를 신경을 써야 된다. 두 번째는 references, 세 번째는 personal statement, 네 번째는 컨디션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간에 괄호를 치고 UGAA라는 게 있습니다. 그 UGAA는 만약에 LSE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다른 학교와 달리 LSE는 또 자체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UGAA도 괄호를 치고 넣게 그래서 됐습니다. 메인 네 가지에 LSE를 간다면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지금 그 네 가지 영역뿐만이 아니고 그래프로 시간을 나타냈는데요. 그 시간 순서대로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도 제가 지금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월 말에 IFP 과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9월 말부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Personal Statement하고 References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시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제출할 성적에 반영되는 Predicted Grades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고 학년마다 그 연도마다 그 날짜는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에 LSE를 지원하게 된다면 UGA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LSE로부터 합격 그 통보를 받아야 되겠죠? 네, 컨디션을 받고 UGA 초대를 받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말에는 IFP 파이널 exam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컨디셔널 오퍼를 받고 나서 그 컨디셔널 오퍼를 만족을 해야 이게 학교의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 최종 합격에 반영되는 점수가 바로 이 IFP 파이널 exa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능 같은 시험이 5월 중순이나 말에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첨언을 좀 할게요.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그 LSE를 지원한다라고 하고, 왜냐면 IFP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LSE를 가고 싶어 할 거니까 총 5개의 요소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핵심이 첫 텀, 그러니까 9월 말이니까 사실은 10월, 11월, 12월에 모든 키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레퍼런스 써야 되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써야 되는데 동시에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predicted grade, 그러니까 예상 성적까지 좋게 받아야, 그래야 내가 LSE에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UGA라는 시험에. 따라서 첫 텀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러니까 9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방학 되기 전까지의 그 한 텀을 내가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가 이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 사실은 LSE, 그러니까 IFP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운데이션, 9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영어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파운데이션 시작할 때 영어, IFP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파운데이션 과정이 뭐 IELTS 5.0, 뭐 5.5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점수는 6.5, LSE는 7.0, 좀 다른 어떤 전공은 7.5까지도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첫 텀에 들어가서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예상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퍼스트 스테이먼트 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영어 실력을 갖고 파운데이션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UGA라는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 성원 씨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마지막 5월 말 중이나 말에 보는 파이널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첫 텀에 시험을 봐서 예상 점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상 점수가 AAA야, 3개를 받았어. 그런데 그 AAA라는 예상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서는 합격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너는 예상 성적이 AAA지? 그러면 너 마지막 시험 볼 때 AAA 이상 맞추면 넌 최종 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 파이널 시험에서 AAB를 맞췄어. 그러면 AAA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꽤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conditions 보면 final exams는 IELTS라고 적어놨는데요. final exam,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수능에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너 외국인이니까 영어 시험 성적 이거 제출해야 돼 라고 시험 최소 성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시험 성적을 맞추지 못해서 학교에 최종 합격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IELTS 제출은 8월 전까지 있긴 하지만 파이널 exam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IELTS, 만약에 점수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 IELTS를 계속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predicted grades를 보겠습니다. 이제 predicted grades가 뭐냐면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이거는 예상 성적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파운데이션을 9개월 동안 할 거잖아요. 근데 첫 텀 3개월, 영국은 한 텀이 3개월이고 3개월이 3개 있어서 3텀인데 첫 텀 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시험 본 거를 보고 파운데이션 센터에서는 이 학생은 파운데이션을 끝날 쯤에는 이 성적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예상 성적을 주게 되는데, 그때의 예상 성적, 그러니까 첫 텀을 끝나고 받은 예상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고 대학들은 그 예상 성적을 보고 조건부 합격증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선생님들께서 중간하고 기말고사를 본 후에 이 학생이 수능에서 이 점수를 받을 겁니다 라고 예측된 성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예측된 성적을 믿고 이 학생이 만약 이 점수를 받으면 우리는 최종 합격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predicted grades입니다. 이 시간표는 실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가졌던 시간표고요. 생각보다 수업이 좀 많이 깁니다. 한 번 수업할 때마다 2시간 반 혹은 3시간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파운데이션 과정이랑은 달리 IFP는 과목이 총 4가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운데이션이 시작하는 시기부터 12월 말까지 여러분은 이 predicted grades를 잘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3달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references인데요. 이거는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이 추천서 생각보다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학습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떠한 열정을 보이고, 그리고 이 학교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학생에 대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경 쓰느냐?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물론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숙제도 열심히 해가고,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질문도 열심히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은 정말 좋은 학생이구나,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이 학교에 레퍼런스를 써줄 때 정말 잘 써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personal statement가 되겠습니다. IFP에서 predicted grades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personal statement가 있는데요. 이 personal statement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리고 성적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학교에 어떻게 어필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시기에 다가왔을 때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9월 초부터 9월 말부터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써야겠다, 내 자신을 어떻게 어필해야겠다, 그거를 계속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LSE, 세인앤드루스, 워릭, 에딘버러 이렇게 명문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자 보세요. 성적 다 좋을 거야. 레퍼런스 거의 다 잘 써줄 거야. 그럼 다 잘해. 그럼 여기서 다른 것들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 뭐야? 자소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빛나게 해주는 하나의 무기라고 보셔야 돼. 근데 이거를 보면은 첫 텀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1월 정도까지 지금 쓰도록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한 3.5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쓰세요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를 하고 아까 성원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막판에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LSE 같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보여주고 점검받고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쓰고 하면서 내가 진짜 LSE를 가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다 잘 드러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한 20번 넘게 계속 고쳐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0번 넘게 고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 수 있는 예시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predicted grades,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내신 성적이 더 훨씬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LSE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수의 학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짐작하건대 바로 이 자기소개서에서 그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예 그거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고 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좀 더 전문적으로 검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 영영닷컴에서 이 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만 해줄 거예요. 그냥 뭐 다 써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검수 서비스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 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아주 미안해. 미안해. 이제 생겼어. 세 번째, 이 요소는 LSE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UGAA입니다. 이 UGAA는 물론 학년마다 이 UGA의 영역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Mathematics 한 과목 그리고 English 한 과목을 두 개를 봤습니다. Mathematic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IFP 과정을 밟게 된다면 Math and Stack하고 Pure Math라는 두 과목을 아마 필수적으로 듣게 될 텐데요. 이 필수 두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 Mathematic은 잘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English입니다. 이 English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겁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그냥 작성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IFP에서 배웠던 그 과목들을 동원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학업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잘 쓸 수 있는지 잘 고려를 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계속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UGA 시험에서 이제 수학하고 영어 두 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에서의 범위는 IFP 파운데이션 과정의 범위랑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중말 아니면 4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80%, 90%는 아마 진도가 나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매스매틱 같은 분야는 내가 여기서 100점을 맞아야 내가 LS에 붙을 수 있어 라는 건 아닙니다. 풀 수 있을 만큼 푸시고요. 실제로 저도 못 푼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붙었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 100점을 받을 필요는 없고 네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풀이 과정 다 세세하게 썼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풀이 과정 안 쓰면 이게 중요하죠. 점수를 왜냐면 못 받죠. 우리나라에서는 답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마지막에 그 해가 틀려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잉글리시 봅시다. 잉글리시에서는 그때 무슨 시험이었어요? 자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썼어? 지금 여기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Should the UK have a fixed retirement age of 70라고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고정된 그 은퇴 연령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질문을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 두 관점에서 풀이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제가 IFP에서 수학을 제외하고 공부한 나머지 두 과목이 바로 경제학과 사회심리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분야 바로 파이널 exam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UGA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어퍼를 받아도 컨디셔널 어퍼를 받아도 만약에 이 파이널 exam에서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 여러분은 최종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이란 5월 말을 중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말까지 이 파이널 exams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은 끝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재시험 봤어요? 재시험? 재시험 기회 줍니까? 네, 맞다.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저는 재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해서 그런 거고 자기 친구들 중에 재시험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시험 본 친구 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파이널 exam에서 미끄러졌다 손 치더라도 재시험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끝까지 열심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각각의 시험들이 언제 있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보면 First Midterm Exam, First End of Term Exam이 있습니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Predict Grades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UGA, 만약에 L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서 시험을 잘 보셔야 컨디셔널 어퍼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에 파이널 exam, 우리나라 수능에서 시험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세컨이랑 저기 미드텀 이그잼은 왜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이걸 파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어디에도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Predict Grade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제출하는 시험 성적이고, Final Exam은 여러분들이 Conditional Offer를 받기 위한, Offer에서 최종 합격을 받기 위한 시험 성적인데, 중간에 있는 이 시험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파이널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결과일 뿐, 이게 어느 곳에서도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게 사실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우리 성원 학생이 표시해준 이 시험들은 성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이때 시험 성적이 안 좋다면 파이널 이그잼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파운데이션에 따라서는 사실은 텀마다의 시험이 다 성적에 반영되는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인덕션 때,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때, 첫 주 때 이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텀에서 시험 본 거는 뭐 20%가 들어가고, 두 번째 텀에서 본 거는 뭐 20%가 들어가고, 마지막 텀에서 본 거는 60%가 들어간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파운데이션이 진행되는 곳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IFP 과목 공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의 교과서를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학 교재고요. 두 번째는 서브젝트 가이드라고 해서 IFP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리고 IFP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선생님들이 따로 요약 교재를 만드신 게 바로 이 서브젝트 가이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서브젝트 가이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젝트 가이드가 시험을 제출하신 선생님들이 쓰신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제출하신 선생님들이 요약해서 쓰신 거기 때문에 핵심만이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젝트 가이드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시험 공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나만의 정의 노트를 만들어라.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과목은 다 에세이,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과목과 상관없이 수학 과목 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은 다 에세이로 시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에세이가 그냥 뭐 주제 하나만 딱 쥐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섹션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션 A, 세션 B, 그리고 세션 C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션 C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 것이고요. 세션 B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사회 현상들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뉴스들과 접목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세션 B입니다. 그리고 세션 A는 그냥 개념을 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을 쓰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셔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는 뭐예요? 라고 하면 뭡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쓰셔야 되는데, 그 정의를 모르게 된다면 점수 못 받게 되겠죠.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브젝트 가이드 뒤편을 보시면 글로서리라고 해서 그 개념들을 또 정의해준 노트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션 C, 세션 B, 세션 A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바로 세션 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 B는 개념들을 사회현상 아니면 뉴스들과 접목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과연 복합적으로 풀어내서 적용해 볼 수 있냐를 묻는 게 바로 세션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mock exam도 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있었던 시사들을 참고해 가면서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사를 막 꾸준히 챙겨보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등교하는 길에 그냥 어플 켜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잠깐 넘어가면서 이거 내가 공부했던 경제 개념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내가 배웠던 사회심리학 개념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그냥 잠깐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망의 세션 C입니다. 이 세션 C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자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분량을
짧은 시간에 쓰셔야 된다는 게 또 한정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을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차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제 가이드를 보든 텍스트북을 보든 어느 교재이던 간에 맨 앞 페이지를 보면 목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차를 참고해서 이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저 단원에서는 저런 내용이 있었지, 항상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복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섹션 C 에세이에 쓰셔야 될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면서 이 에세이에 대해서 이 섹션을 써야 되는구나, 저 섹션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굳이 그 에세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내려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에세이 섹션 C를 연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9월에 IFP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있으실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가 완성되지가 않았는데 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언어 공부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The achievement of skill in a foreign language is primarily a function of time spent studying the language.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례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IFP 과정을 하고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영어가 언제나 장벽이고 영어가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약간 첨언을 하나 하자면은 지금 성원이가 IFP도 되게 잘했고 사실은 IFP 전 세계 톱 10이었어요. 우리 성적이 성원이가. 그리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LS에서 지금 공부도 잘하고 있으니까 뭐야 뭐 유학파인가? 뭐 어렸을 때 뭐 외국에서 공부했나? 뭐 국제학교를 다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성원 사실은 우리 성원 학생은 뭐 한국 토종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나왔고 일반 고등학교 나왔죠. 그렇지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 학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LSE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어 공부하는 것도 이게 막 외국에서 좀 살았고 외국에서 공부했고 이런 사람들 이 말하면 진짜 꼴값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다 아니까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게 진짜 딱 맞는 말이거든. 특히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자연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영어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영역인데요. 그 집어넣는 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저는 기사를 읽고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기사 읽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그냥 한국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읽게 된다면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은 두말하면 단소리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사실 영어 공부가 되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심화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발췌해서 그것들을 정리하면 더 좋겠죠.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저는 그 단어들을 제가 저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curtail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curtail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디서 봤을까? 그 출처를 쓰고요. 그리고 그 curtail에 대한 명령 의미를 썼습니다. 한국 의로 쓰게 되면 그 한국 의미로 전해지는 그 어감이나 전달력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영어 어플이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텔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다면 그 사전에서 나오는 예문을 하나 또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처뿐만이 아니고 예문을 통해서 커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는 이 단어장에다가 정리를 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편 보시면 플러스 장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출처 쓰고 프리 쓰고 예문 쓰고 끝이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장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하고 드라마 신청하기입니다. 이것 역시 인풋의 과정 중 하나인데요.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영화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봤던 이 영어적인 표현을 좀 내가 써볼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오른쪽과 같이 영어 표현들을 정리하는 그 표현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 왼쪽 그림에서 같이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자막을 틀어놓고요. 그 자막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네? 라고 하면 그 표현을 뽑아서 오른쪽과 같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 표현만 댕그라니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출처가 어디였는지, 예를 들면 영화 트와일라이트에서 뽑아왔다라고 하면 그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출처를 쓰고요. 문맥을 쓰게 됩니다. 표현만 알고 그 표현이 쓰이는 문맥을 모르게 되면 이 표현을 우리가 쓰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맥까지 써놔서 이 표현을 제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제 인풋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바로 아웃풋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아웃풋은 우리가 받아들였던 영어적인 표현들과 단어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써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P 과정을 런던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런던에서 IFP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영어적인 표현들, 단어들을 공부를 통해서 엑세이 작성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써보는 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아웃풋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한층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자기주도라는 겁니다. IFP 과정이 사실 고등학교 과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대학교 과정 준비 과정인데요. 대학교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고3, 우리 성원이도 고3 해봤으니까 그러면 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엉덩이 붙여놓고 계속 학교에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IFP 이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으로 따지면 주당 30시간 될까? 30시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결론은 그 남은 시간은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영국에서 말하기에는 해당 수업 시간 곱하기 사물한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30시간 수업 시간이 있으면 주당 90시간 공부를 최소한 해야지 내가 이 과정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자기주도 학습. 지금 자기주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딱 30시간 수업 끝나면 이제 그냥 벙 찌는 거야.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원이가 진짜 좋은 얘기 해줬는데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필요한 것도 해야 되고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 그럼 선생님이 얘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네? 열심히 가르쳐줘. 그러면서 좋은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띄웠던 PPT를 다시 띄웠는데요. 시간표를 보시게 되시면 3시 아니면 4시 이후면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비게 됩니다. 그 시간표 빌 때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노십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빈 시간에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셔야 되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도움을 뻗어야 이 IFP 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 내가 질문이 있어. 여기 보면 이제 금요일 날은 1시 수업이 없잖아요. 1시 이후로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이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뭘 배워요? 이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설명해주고 혹은 학교 관계자들을 모셔서 그 관계자들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IFP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면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국제학생이니까 국제학생들은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을. 그래서 이 하이어 에듀케이션 수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원이 힘들었네. 시간표 보니까 갑자기 또, 그래가지고 IFP 잘해가지고 대학 갔더니 좋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국에 간 이유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IFP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과외를 저희한테 구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성원이 과외 연결을 해주는데 진짜 잘 가르치니까 IFP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셜 사이언스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유학 선배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 과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성원 학생을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네. 참고로 싸지 않아요. 우리 성원이 고급 인력이야. 비싼 사람이야. 하지만 영국의학닷컴 찬스 조금 싸게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최선을 자, 우리 다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이제 IFP를 하러 올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합시다. 만약에 IFP를 통해서 해외 유학을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IFP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해외 유학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막막함을 저도 느껴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했기 때문에 저 그렇게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라는 도전 의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LSE 가게 될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LSE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LSE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수의 대학에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운데이션 IFP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IFP에서 하는 교과목의 선행 과정을 지금 우리 성원 학생을 통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apclass.kr이라는 저희 플랫폼에 올릴 거고요. 이거 성원 학생이 잘 만들어줄 거니까 IFP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미리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준비를 잘하면 영국 유학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출국적 유학 준비 과정이라고 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팅이니까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에세이 라이팅 부스터 과정을 하고요. 수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저희가 A레벨 수학 과정을 전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정말 A to G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고 교과목 범위는 어떻게 되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해설집도 있고 그리고 프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하려는 교과 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 과정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랑 같이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AP 클래스라는 아예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원하시는 수업 같은 거 확인하셔가지고 듣고 준비하고 영국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로 마무리할까요? 네. 자기 이제 뭐 할 거야? 지금 몇 시야? 저 이제 밥 먹어야죠. 이제 크로아상 먹으러 가는 거야? 컸어? 자, IFP 많이 도전하십시오. 저희 영국학닷컴과 함께. 자, 이걸로 녹화는 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